코코넛 오일의 기적 파트 2. 심장병에 도움이 되는 코코넛 오일. 일반적으로 심장병 치료제와 달리 코코넛 오일은 저렴하고 부작용이 없으며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최대의 결점으로 작용한다. 제약회사와 의료업계는 이 분야의 연구 자금을 투자하지 않는다. 제약업계에 이득이 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1950년대부터 경화유는 심장병을 유발하는 기름으로 의심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대두업계는 콩기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연구를 방해하거나 그만두게 만들었다. 의사가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이란 책에서 제인 하임리히는 경화유의 부정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가 연구 자금이 끊긴 어느 학자를 예로 들었다. 그러나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의 경화유가 심장질환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질환들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가 줄을 이었다. 그리고 코코넛 오일의 효능이 점점 알려지자 대두업계와 그 일당은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자신들을 옹호하는 연구를 지원하며 진실을 숨기는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방이란 무엇일까? 지방과 기름의 차이는 무엇일까? 지방은 실온에서 고체이고 기름은 액체라는 점이 차이이다. 지방 조직은 트리글리세리드로 구성되어 있다. 트리글리세리드는 지방산이라 불리는 개별 지방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산 분자 셋이 모이면 트리글리세리드 분자 하나가 되고 이 지방산들은 글리세롤 분자 하나에 연결되어 있다. 한 개의 글리세롤에 세 개의 지방산이 연결된 구조가 트리글리세리드이다. 지방산의 종류는 수십 가지에 이른다. 크게는 포화지방산, 단일 포화지방산, 고도불포화지방산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지만 하위로는 다양한 지방산들이 존재한다. 가공하지 않은 모든 천연지방과 기름에는 세 가지 지방산이 혼합되어 있다. 모든 지방의 건강 유익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로 포화도와 탄소 사슬의 크기, 지질 산화와 자유 라디칼 생성에 대한 민감도 등이 요인이다. 모든 지방산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탄소 원자의 다수의 수소 원자가 결합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수소 원자에는 최대 2개의 수소 원자가 붙는다. 모든 탄소 원자에 수소 원자가 2개씩 붙은 지방산 분자는 수용 가능한 수소가 모두 찼기 때문에 수소 포화 상태라고 한다. 수소 원자 한 쌍이 빠진 지방산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부르고 수소 원자가 2쌍 이상 빠진 지방산은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된다. 자연 상태에서 생성되는 지방산은 대개 짝수의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탄소 원자가 6개 미만이면 단사슬 지방산, 6개에서 12개까지는 중사슬 지방산, 그리고 14개에서 24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지방산은 장사슬 지방산이라고 한다. 길이가 비슷한 지방산 3개가 글리세롤 분자 하나로 연결되어 생성된 분자는 지방산 길이에 따라 장사슬 트리글리세리드, 중사슬 트리글리세리드, 단사슬 트리글리세리드라고 불린다. 우리 몸뿐만 아니라 동물 세포에서 발견되는 지방은 주로 스테아르산과 팔미트산, 올레산으로 구성된 트리글리세리드이다. 야자유에는 중사슬 지방산이 극히 소량만 함유되어 있지만 코코넛 오일과 야자씨 기름은 중사슬 지방산이 가장 풍부한 상품이다. 코코넛 오일에는 중사슬 지방산이 64%나 들어있다. 코코넛 오일에 함유된 중사슬 지방산은 체내에서 분해되면 주로 에너지 생산에 사용되기 때문에 체지방으로 바뀌거나 동맥을 비롯한 체내에 쌓일 일이 거의 없다. 중사슬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기는커녕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퇴행성 질환과 노화의 주범은 바로 자유 라디칼로 밝혀졌다. 자유 라디칼은 원자 주위의 전자 하나를 잃고 짝이 없는 전자 하나만 남은 떠돌이 분자이다. 이 상태의 분자는 지극히 불안정하고 강력하다. 자유 라디칼은 바로 근처에 있는 분자를 공격해 전자를 빼앗는다. 이제 전자 하나가 빠진 두 번째 분자는 고반응성 자유 라디칼로 변해 또 다른 분자의 전자를 빼앗는다. 이 파괴적인 과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수백 개의 분자, 심지어 수천 개의 분자가 영향을 받는다. 자유 라디칼의 공격이 많아질수록 세포 손상은 더욱 커지고 우리 몸의 주요 장기와 관절, 신체 조직이 심각하게 파괴될 가능성도 커진다. 자유 라디칼로 인한 세포 조직 붕괴는 물리적 변질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우리가 들이마시는 오염된 공기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에 들어가는 화학 첨가제 및 유독 성분 때문에 현대인은 자유 라디칼에 노출되어 있다. 씨앗 기름의 위험성. 씨앗에서 기름을 추출하면 곧바로 산소와 열, 빛에 노출되기 때문에 기름이 공장에서 출하되기 전부터 산화가 시작된다. 따라서 우리가 매장에서 기름을 살 때쯤이면 이미 어느 정도 산패된 상태이다. 기름 생산 과정이 복잡할수록 산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저온에서 추출하여 불투명 용기에 담은 기름을 구입하는 것이다. 식물성 기름은 물류 창고에 저장되었다가 뜨거운 트럭에 실려 옮겨지고 매장 선반에 진열되는 동안 점점 산화된다. 이런 기름들은 몇 달 동안 열과 빛에 노출되다가 팔려나간다. 설상가상으로 소비자들은 매장에서 구입한 식물성 기름을 부엌 찬장에 몇 달 동안 놓아둔다. 그리고 대개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한다. 조리 과정은 산화를 가속화하는데 이로 인해 기름이 한층 더 산패되고 해로워진다. 가열한 고도불포화 지방은 아무리 조금만 먹어도 특히 주기적으로 오랫동안 섭취한다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반면에 모든 포화지방은 불포화지방처럼 산화와 자유 라디칼 생성에 취약하지 않다. 식품업계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산패를 막아주는 포화지방을 식품에 첨가해 왔었다. 그러나 포화지방이 심혈관 질환의 주범으로 낙인 찍히게 되면서 식품업계는 포화지방을 식물성 고도 불포화지방을 고체화시킨 경화유로 대체하게 되었다. 수소화 즉 불포화지방에 화학적 변형을 가해 좀 더 포화된 지방으로 만드는 공정이 바로 수소화 과정이다. 경화는 기름을 고온으로 끓이면서 수소 원자를 들이붓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해로운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진다. 이 인공지방은 구조적으로 천연지방과 다르다. 대표적인 경화유는 쇼트닝과 마가린으로 이런 경화유는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학자들은 현대인에 만연한 성인병의 원인으로 자유 라디칼을 지목한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정제된 고도 불포화 지방, 즉 식품 매장에서 흔히 파는 식용유를 먹는 것은 질병의 문을 열어 젖히고 자신의 수명을 줄이는 짓이다. 포화도가 높은 지방인 코코넛 오일은 모든 식이 지방 중에서도 산화와 자유 라디칼 생성 저항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조리용으로 제일 안전하다. 반면에 식물성 씨앗 기름들은 추출과 정제, 탈취 과정에서 섭씨 200도가 넘는 고온으로 장시간에 걸쳐 여러 번 가열한다. 그리고 수소가 들어가면 고형 지방으로 변한다. 이 경화 과정에서 더 높은 온도에 더 오랫동안 노출되면 트랜스 지방이 더 많이 생긴다. 쇼트닝과 마가린은 평균 35% 정도의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지만 일부 상품에는 48%까지 함유되기도 한다. 연구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 트랜스 지방의 섭취로 미국에서 해마다 최소 3만 명 이상이 조기 사망에 이른다고 한다. 코코넛 오일에 함유된 중사슬 지방산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1950년대부터 코코넛 오일과 MCT 오일은 병원에서 흡수 불량 증후군, 낭포성 섬유증, 간질 치료와 더불어 단백질 및 지방 대사와 미네랄 흡수 촉진에 사용되었다. 특히 코코넛 오일에 함유된 중사슬 지방산은 몸에 좋은 점이 많다. 라우르산이 48%, 카르릴산이 8%, 카프르산이 7%가 들어있으며 여러 이로운 지방산이 들어있다. 반면에 MCT 오일에는 75%의 카프릴산과 25%의 카프르산 두 종류만 들어있다. 중사슬 지방산에서 제일 중요한 라우르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코코넛 오일을 섭취하는 것이 더 이롭다고 할 수 있다. 천연 항생 물질. 항생제의 사용은 내성이 있는 박테리아의 증식을 촉진한다. 오늘날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박테리아는 100여 가지 항생제 중 최소한 한 가지에 대한 내성을 갖고 있다. 또한 식품 제조 회사의 위생 문제도 있다. 점점 커져가는 식품 오염 문제는 모든 종류의 음식에 해당한다. 이런 슈퍼 박테리아 시대에 우리는 강력한 슈퍼 항바이러스 물질이 필요하다. 다행히 자연은 우리에게 여러 항생 물질을 제공한다. 코코넛 오일이 그중 하나이다. 코코넛 오일의 놀라운 효능 중 하나가 감염성 질병과 싸우는 능력이다. 코코넛 오일의 중사슬 지방산이 자유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바뀌면 미생물을 죽이는 효능을 발휘한다. 또한 코코넛 오일에 함유된 중사슬 지방산은 독감, 홍역, 포진, 단핵증, C형 간염, 에이즈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파괴한다. 모유에는 세균을 효과적으로 죽이는 코코넛 오일의 지방산과 동일한 물질이 들어있다. 코코넛 오일을 섭취하는 엄마는 중사슬 지방산을 더 많이 함유된 모유로 아이를 키워 질병을 막아줄 수 있다. 지방산인 카프릴산, 카프르산, 미리스트산은 모두 항미생물 특성을 갖고 있지만 항바이러스 능력이 가장 뛰어난 것은 라우르산이다. 중사슬 지방산은 지질에 쌓인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쉽게 죽이는데 대개는 지질막을 찢음으로써 미생물을 파괴한다. 모든 식이지방은 트리글리세리드 형태이다. 우리가 이 지방을 먹으면 트리글리세리드는 디글리세리드와 모노글리세리드 그리고 하나의 자유지방산으로 분리된다. 항미생물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모노글리세리드와 자유지방산이다. 트리글리세리드로 이루어진 코코넛 오일은 우리 몸에 섭취되면 다른 방식으로 자유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변할 때에만 이 항미생물성이 활성화된다.
코코넛 오일은 좋은 균까지 모두 죽이는 항생제와는 달리 해로운 균만 골라 죽이기 때문에 항생제보다 유익하다. 또한 서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건강을 위협하는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곰팡이균의 박멸에도 탁월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코코넛을 다량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이 효모와 곰팡이가 지독히 많은 지역에 살지만 진균성 질병으로 고생하는 일이 드물다는 점이다. 기생충의 제거. 코코넛 오일의 또 다른 효능으로는 기생충의 제거 효능이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박테리아와 곰팡이균과 마찬가지로 편모충 같은 각종 원생 동물도 중사슬 지방산에 취약함이 밝혀졌다. 소화관 기생충을 제거하는데도 코코넛을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촌충 제거에 코코넛 오일이 쓰여왔으며 말린 코코넛을 먹고 황산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12시간 뒤에 기생충의 90%가 배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지방의 효능.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지방이 많은 음식이다. 그러나 생각과 다르게 중사슬 지방산은 분해돼도 지방 단백질로 재결합하지 않으며 다른 지방산처럼 혈관을 따라 돌지 않고 곧장 간으로 보내져 즉시 에너지로 바뀐다. 우리 몸에 들어온 코코넛 오일은 체지방으로 쌓이지 않고 즉시 에너지 생산에 사용된다. 따라서 여느 기름과 달리 코코넛 오일은 많이 먹어도 좀처럼 세포에 지방이 축적되지 않는다. 단백질보다 훨씬 더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음식이 바로 코코넛 오일이다. 중사슬 지방산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면 칼로리가 더 많이 소비된다. 코코넛 오일로 음식을 조리하는 것은 남은 체지방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책의 마지막 구장에는 코코넛 오일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요리들을 소개한다. 책에서 길게 코코넛 오일의 장점을 얘기하지만 결국 이 내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 나는 이 책을 읽기 전에 다른 책들을 읽고서 코코넛 오일이 좋다는 내용을 보고 바로 구입해서 매일 먹고 있다. 500ml 한 통에 8,000원 정도로 가격도 저렴하다. 배가 고플 때 숟가락으로 가득 떠서 먹으면 허기가 가라앉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음식을 조리할 때 일반 식용유를 사용하지 않고 코코넛 오일로 조리를 하고 있다. 책에서 강조하는 대로 딱 6개월만 식용유 대신 코코넛 오일을 활용해 볼 것을 추천한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상당히 도움이 되는 책으로 읽어볼 것을 권한다.